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정 논의를 거친 끝에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부터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 재개됐던 공매도가 내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 탓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하면서 원성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정이 서둘러 논의에 나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비상 조치를 꺼내든 셈입니다.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를 주장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가 상승을 명분으로 먹거리 물가는 오르고 있어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외식 업체들이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판매 가격을 꼼수 인상하면서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은 원가 상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른바 꼼수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0.6으로 9월보다 0.5% 내렸고 3개월째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특히 곡물과 유지류, 육류, 설탕 가격은 모두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육류 가격 지수는 112.9포인트로 0.6%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라면 상품의 시중 판매 가격은 내려갔는데 외식 업체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 상품과 외식 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류 등 제조사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출고 가격을 올리고 외식업체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의 메뉴판을 제시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체감 물가가 더 크게 오른 겁니다. 물론 외식업계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인건비 상승까지 제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른 음식료품 판매 가격도 원재료 인상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분기 생필품 조사 결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케찹과 마요네즈, 쌈장, 어묵 등이었습니다. 특히 대두, 밀가루, 천일염 등 원재료 가격은 1년 전과 비슷한데 여러 외식 품목 물가에 폭넓게 영향을 주는 장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가격 인상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꼼수 인상 항목들은 앞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가 눈여겨볼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먹거리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우유 등 주요 식품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와 커피, 빵,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설탕 등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우유는 14.3%나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는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거리에 수천 명의 젊은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며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포위를 풀어라, 가자 지구를 해방하라,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내걸고 외쳤습니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함에 따라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도 주말 동안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을 즉각 멈추고 휴전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미와 중미에서도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칠레 시위대는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Que haya paz ahora, esa para mí es la prioridad. No quiero ver más niños muertos, más mujeres solas, gritos, familias destruidas. 베네수엘라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전쟁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텔라비브에는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 want my army to press on Hamas as much as they can until our sons and fathers and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are back home. 이들은 힘없는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는 만행을 규탄하며 가족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구급차 공습으로 외국인과 중환자의 국경 밖 대피 작업이 4일부터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이집트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지난 3일 부상자를 운송하던 구급차를 공습한 이후 외국인 대피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하루 500명 안팎이 가자의 유일한 대피 통로인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탈출했고 한국인 일가족 5명도 지난 2일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를 위해 군사 작전을 할 때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형 폭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조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은 여러 차례 있었던 이스라엘 측과의 논의에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무너뜨리는 데 소형 폭탄을 사용하면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습 전에 하마스 지휘 통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탈주범 김길수를 잡기 위해 경찰과 교정당국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김길수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김길수는 도주 중에 옷을 갈아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 모양까지 바꾸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도주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가용 인원을 모두 투입했지만 김길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탈주 당일 반나절 만에 경기 남부에서 북부로 서울을 관통하더니 다시 서울로 진입하며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인과 동생을 만났고 옷과 현금까지 건네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김길수는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 모양까지 바꾸기도 했습니다. 전단지와 다른 외모로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배 전단이 뿌려졌지만 옆에서 밥을 먹더라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왔는데 웬 건장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그 시간은 거의 저 혼자 밥 먹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켜봤더니 키는 한 170 한 중반대 정도로 보이고 체격이 많이 건장했어요. 게다가 김길수는 신용카드 없이 현금만 쓰고 이동 중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면 검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탈주한 지 이틀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김길수가 이미 수도권을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미 전국의 주요 교통길목에 교도관을 배치하고 김길수를 쫓고 있습니다. 탈주범 김길수의 도주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2를 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6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이선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를 줬고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씨는 3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균 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에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인물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관련 마약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의사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머리카락이 짧은 걸 문제 삼으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되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의자를 들고 다른 남성을 쫓아갑니다. 쫓기던 남성이 넘어지자 의자로 내려치고 편의점 직원도 때리며 폭행을 이어갑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안에 있던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지만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B씨는 귀와 인대 등을 다쳤고 의자에 맞은 50대 손님 C씨는 얼굴과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물건 구입하는 과정에서 던지고 하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좀 제지를 했고 좀 자기가 좀 기분을 안 좋게 받았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자신은 남성 연대인데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손님 C씨는 딸과 비슷한 또래 직원이 맞는 것을 말리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여성분한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그 가해자 불러가지고 다시 대신 맞고 그러다가 많이 다쳤거든요. 경찰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논쟁이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은 물론 부산, 광주를 주축으로 광역화 논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선거용 정략이 아니라면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책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은 광역화 논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서울과 함께 부산과 광주 등 3개 권역 메가시티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쏠림 지적이 잇따르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를 논의할 당내 특별기구에도 수도권 의원은 물론 대구, 대전 지역 연고의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광역화 논쟁 시작점인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충청과 경북권 통폐합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야당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출발점은 저는 서울 메가시티. 민주당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총선용 판 흔들기 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포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논란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시급한 지역 현안인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특히 서울의 기피시설을 김포로 이전하는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 편입론을 제기한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특위위원장을 향해선 내년 선거에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여당이 광역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메가서울 구상의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논쟁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인효환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8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엔 2030 청년 세대 표심을 겨냥한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전략과 선거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총선기획단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범 이후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영입 인재 인선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감세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꺼내 들었지만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은 반등할 기미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내각의 차관급 인사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잇따라 낙마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정권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17조 엔대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고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 우리 돈 35만 원씩 세금을 줄여주고 주민세를 못 내는 저소득층에는 연말연시에 가구당 7만 엔, 우리 돈 6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私にとってあくまで最優先しているのはデフレからの脱却を行い経済を成長経路に乗せるということにあります.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포인트가 더 떨어진 28.3%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핵심 부분인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증세와 감세 정책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증세를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これはもう増税のイメージを払拭するとこういうメンツ以外の何者でも私はないとそれ以外理屈として説明できないわけですね.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정책을 놓고 총리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는 등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시다 총리가 임명한 차관급 인사 2명이 불륜과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소재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의 구심점 저하로 정권 위기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KT가 NC를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2패 뒤 3연승을 기록한 KT는 이제 정규 시즌 1위 팀 LG와 정상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KT가 마법 같은 뒤집기 쇼를 선보이며 2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줘 벼랑 끝에 몰렸던 KT는 3, 4차전을 이기면서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가더니 마지막 승부에서도 역전승을 거둬 3승 2패로 한국 시리즈 티켓의 주인이 됐습니다. 2패 뒤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은 1996년 현대와 2009년 SK에 이어 KT가 세 번째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성원해준 덕분이고 이 기세를 몰아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으니까 팬들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NC가 먼저 2점을 달아나자 KT는 5회 말 반격에 나섰습니다. NC 선발 신민혁 구위에 눌려있던 KT는 대타로 나온 김민혁이 귀중한 2타점 적시타로 2대2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6회 노아움 말루 기회에서는 박병호의 내야 땅볼때 한 점을 더 뽑아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이 점수가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끄는 결승점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5경기에 모두 등판해 7이닝 무실점, 1승 1홀드를 기록한 손동현은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야구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만을 꿈꿔왔었는데 아직 믿기지 않고 그래도 한국 시리즈 아직 남았으니까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한국 시리즈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야구 6연승을 기록하며 SSG마저 누르고 파죽지세로 올라온 NC는 선수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리버스 스윕을 허용해 한국 시리즈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KT는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정규 시즌 1위 팀 LG와 화요일부터 실전 4선승제로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정규리그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이 개막전에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MVP 김단비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허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두 팀이 펼친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전.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 첫 승리의 주인공은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터진 고아라의 석점포를 앞세워 BNK를 넉 점 차로 힘겹게 따돌렸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모두 MVP에 올랐던 에이스 김단비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김단비는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32득점에 17개의 리바운드와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개막전부터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습니다. 트리플 더블은 득점이나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하기 나름이지만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동료들이 잘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쿼터 한때 19점 차까지 끌려가던 DB가 후반 들어 외국인 선수 로슨을 앞세워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로슨은 3쿼터에만 혼자 15점을 넣어 동점을 만든 데 이어 4쿼터에도 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는 등 36점에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로슨을 앞세운 DB는 현대모비스의 대역전승을 거두고 개막 이후 6연승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 우승팀 정관장은 석점슛 4개를 포함해 20점을 올린 이적생 최성원의 활약을 앞세워 가스공사를 91대 80으로 따돌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가을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해안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까지 이 지역에는 100mm 이상,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내일부터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내륙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도 비상입니다. 초속 20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과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바람이 지나고 날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3도, 안동 19도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일요일에는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메디컬 인사이트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